우리가 평균이란 거는 두 과목을 더 평균을 구하려면 두 과목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세 과목을 평균은 3으로 나누면 돼. 평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야, 맞지? 중앙값은 뭐냐면 포인트가 그거야.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값이야. 그럼 크기가 만약에 5개면 1, 2, 3, 4, 5가 있잖아. 그럼 중앙값은 3인 거야.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맞지? 만약에 6개면 1, 2, 3, 4, 5, 6이 있겠지. 그럼 중앙은 여기인데 아무도 없잖아. 그때는 양쪽에 있는 두 개를 더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료의 개수가 n개면 얘는 세 번째잖아. 그럼 2분의 n 5개니까 총 거기다 1을 더해서 2로 나눈다. 그게 세 번째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료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1을 더해서 2로 나눈 거에 몇 번째, 요 번째에 있는 게 중앙에 있는 순서야. 이 순서에 해당되는 수치를 읽으면 돼. 만약 어떤 문제가 6, 7, 8, 9, 10이라고 5개의 자료를 줬어. 그럼 이거는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잖아. 그럼 누가 중앙값이야? 8인 거야. 왜냐하면 자료 개수가 5개니까 2분의 5 플러스 1 하니까 세 번째에 있는 게 중앙값이야. 3이 중앙값이 아니라 자료가 5개니까 원래 우리가 항상 1을 더해서 2로 나눠야 짝수개일 때 가운데 개수를 반반 나누는데 그 반 나눠지기 전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값이 한 개를 더해줬을 때 딱 절반으로 나눴을 때의 수치거든. 그래서 1을 더해서 2로 나눠서 세 번째라는 거 생각하는 거지.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5개면 1 더해서 2로 나누면 세 번째가 되는 거고 자료의 개수가 만약에 19개면 몇 번째가 중앙값이 되는 거야. 1을 더해서 2로 나누면 10번째가 중앙값인 거야.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9개 왼쪽에 있고 9개 오른쪽에 있어. 그럼 가운데는 10번째인 거지. 맞지? 그거를 이제 공식화 시키면 1을 더해서 2로 나눈 번째가 되는 거야. 그 숫자가 아니라 그 번째에 있는 값을 적어야 되는 거야. 착각해서 또 1을 더하고 2로 나눠서 무조건 10 적는데 10 적으면 안 되고 그건 10번째라는 뜻이고 10번째 있는 거를 누군지 찾아서 적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나서 어떤 지금 크기가 순서가 막 섞여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또 가운데 있는 거 찾는다 그러면 안 된다고. 작은 거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고 나서 중앙값을 찾는 거야. 근데 중앙값이 지금처럼 4, 5, 6, 7, 8, 9 자료가 6개면 어떡할래? 그러면 중앙에는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양쪽에 있는 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평균을 중앙값으로 하는 거야. 그럼 6과 7을 더하면 13인데 2로 나눠주면 6.5라는 값이 나타나요. 그럼 자료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나와 있는 그 별량 수치값에 2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이 중앙값은 여기에 있는 숫자일까 아닐까? 여기 있는 숫자가 아닌 중간 평균값 숫자가 되는 거야. 자료 개수가 짝수일 때 중간값을 구하는 규칙이야. 이해되겠니? 그 다음 최빈값이라는 거는 어떤 자료가 1, 1, 2, 2, 3, 5 이렇게 있잖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최빈값이야. 인 거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최빈값이야.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1이 3개고 2가 3개야. 그럼 최빈값은 1 또는 2 답이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왜? 이 둘이 비겼어. 개수가 3개, 3개니까. 제일 많은 애가 비겼어. 제일 많은 게 두 가지면 두 가지를 다 최빈값으로 한다. 1 또는 2다. 최빈 하면 빈은 이제 빈도순 영단어 가장 자주 출제되는 자주 나온다 그런 뜻이거든. 빈도가 높다. 자주 나오는 그 수치가 자주 보이는 거를 최빈도순이다. 빈이라는 게 자주 나온다 그런 의미가 돼. 최는 가장이라는 뜻이잖아. 가장 자주 나오는 값이다. 그래서 최빈값의 의미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별량이 있나 보네. 10개의 평균을 구하려면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평균은 11.8이 되는 걸 거고 그 다음 얘는 지금 아마 중앙값을 찾으라고 했나 보네. 그러니까 중앙값이니까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지. 그러면 9 두 개니까 9, 9, 그 다음에 10이고 그 다음에 11이 한 개 있고 12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13이 1개 있고 그 다음 14가 3개 있네. 자 그러면 총 개수가 1, 2, 3, 4, 5, 6, 7, 8, 9, 10개네. 10개니까 어떻게 하라고? 저 1, 2, 3, 4, 1, 2, 여기가 5개 여기서 끊어진다 맞지? 그런데 가운데 있는 2개가 즉 짝수개니까 중앙값이 없는 거야. 그때는 양쪽 2개를 더해서 2로 나눈다. 그럼 12 더하기 12는 23대 2로 나눴으니까 중앙값은 12가 되는 거지. 이때는 즉 2개의 값이 같으니까 여기 있는 값이 나와도 되는 거야. 2개의 값이 다르거나 홀수라면 여기 없는 값이 나올 수도 있어, 중앙값은. 자, 그 다음 최빈값은 제일 빈도가 많은 거. 자, 12는 2번인데 14가 제일 많은 3번 등장하네. 그래서 최빈값은 14가 되는 거야. 자, 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의미만 알면 평균은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다. 중앙값은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중앙에 있는 값이다. 단 홀수기일 때는 중앙에 있는 거 딱 한 개 적으면 되고 짝수기일 때는 중앙이 없기 때문에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거 2개를 2로 나누어서 평균 내어 적는다. 최빈값은 횟수가 자주 가장 많은 거를 적는데 그게 2가지 종류가 있으면 둘 다 적어준다. 이해됐어요? 최빈값은 꼭 하나가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됐니? 그 다음에 5명의 수학 점수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편차가 있는데 여기 평균과 수학 점수를 구하는 건데 편차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 편차는 뭐냐면 우리가 즉 1점, 2점, 3점 턱걸이를 했는데 처음엔 내가 1개밖에 못했어. 이제 갈수록 이제 방법이 좀 힘도 붙고 하니까 2개, 세 번째 할 때는 3개를 했어. 그럼 턱걸이 횟수를 3번에 걸쳐서 했는데 평균적으로 나는 몇 개 했습니까? 이러면 당연히 그 변수 한 개수들을 다 더해서 내가 3번에 걸쳐서 한 거니까 3으로 나눠주는 거지. 아, 그럼 평균적으로 2개 했다. 이게 평균이 되는 거야. 평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게 변화되는 양을 뭐라고 하냐면 변량이라고 해. 우리가 받는 점수나 턱걸이 개수, 줄넘기 개수 이런 걸 변량이라 해. 변화되는 수치란 뜻이야. 즉 변량인데 지금은 턱걸이의 개수를 변량으로 한다고 할게. 그러면 우리가 방금 뭐를 구했냐면 그 평균을 이라는 걸 구한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하나 체크해 볼 수 있냐면 편차라는 걸 하나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야. 편차. 평차가 아니야. 그런데 평균과의 변량의 차이를 편차라고 해. 평균과의 차이라고 착각해서 평차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편차야, 편차. 예를 들어 편견 또는 뭐 뭔가 의견이 이제 다른 게 편견을 가진다는 것도 뭐야? 내가 그거와 그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내 머릿속에 고정된 관념이 하나 있는 게 편견인 거지. 맞지?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뭐 그냥 한자어다 보니까 그냥 편차는 변량과 평균의 차이라고 그냥 정의를 수학에서는 하고 있어. 그러니까 평균과의 차이인데 평차가 아니라 편차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자고. 외우기 쉽게. 맞지? 그러면 봐봐. 1점 한 번 하는 거는 평균보다 어때? 1개 덜 했지. 그래서 1개 덜 했기 때문에 편차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2번 했을 때는 평균이랑 똑같지. 차이가 안 나잖아. 편차는 0이 되는 거야. 3번 했을 때는 평균보다 어때? 하나 많이 했지.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즉 평균보다 많이 했을 때는 플러스고 평균보다 작게 했을 때는 편차는 마이너스인 거야. 그리고 평균과 같을 때는 0인 거야. 편차는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야. 평균에서 별량을 뺀 게 아니야. 별량이 많으면 평균보다 많으면 플러스고 작으면 마이너스.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자, 그래서 편차가 나오는데 편차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는 그거야. 평균적으로 편차를 다 더하면 편차의 합은 반드시 제로가 되게 돼 있어. 자, 이거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1 해봐. 얼마야? 제로 맞지? 그래서 편차의 합은 제로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자, 이제 해볼게. 5명의 수학 점수의 편차래. 근데 지우의 수학 점수는 84점이래.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를 예측할 수 있을까? 편차가 4인데 지우는 84점이야? 아, 평균보다 4점이 높구나. 그럼 우리는
거꾸로 누구를 알아낼 수 있는 거지? 평균이 80점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지. 편차를 통해서. 그러면 진호는 몇 점이지? 89점을 받았던 걸 알 수 있겠지. 병훈이는 79점을 받았으니까 평균보다 1점이 낮잖아. 얘네는 73점을 받은 거야. 맞지? 네. 이해됐어요? 호영이는 몇 점이지? 지금 모르는데 호영이는 요거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편차분 뭐라고요? 제로라고요. 무조건. 이거 싹 다 더하면 뭐 돼? 자, 그래서 계산하자.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8이지. 9에서 8을 빼면 1이고 4를 더하면 5지. 제로가 되려면 얘가 얼마여야 되겠니?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지.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편차가 마이너스 5니까 평균보다 5점 낮게 받았겠네. 몇 점이겠니? 75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학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지우의 점수를 이용해서 편차가 4인 거를 이용해서 지우가 평균보다 4점이 높다는 뜻이야. 지우는 84점인데 평균이 80이구나. 그래서 편차를 다 구할 수 있고 편차를 이용해서 점수를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근데 편차 하나 모르는데요. 편차합이 0이다를 이용해서 이 편차를 알아낼 수 있고 편차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평균보다 얘는 5점 낮게 점수를 받았구나. 75점이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진호의 수학 성적은 89점이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고 모든 점수를 다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편차의 정의예요. 편차가 뭔지 이해됐니? 그것만 알아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로 또 넘어가는데 자, 아까 전에 고치고 있으세요? 그럼 채점해서 부를게.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설명을 할 건데 편차는 그렇다 치는데 표준 편차는 그럼 선생님 뭐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턱걸이로 가볼게. 턱걸이로 A는 턱걸이를 1개, 2개, 3개 했어. 1회 때, 2회 때, 3회 때. B 학생은 턱걸이를 2회, 2회, 2회를 했어. 그 다음에 C 학생은 턱걸이를 0개, 4개, 0개를 했어. 0개, 4개, 6개 아니고 0개, 6개 아니지. 그러지 말고 0개는 너무했다. 1개, 1개, 4개, 1개 이렇게 했어. 맞지? 그럼 이 세 사람의 평균을 계산해 볼까? 자, 평균을 계산해 볼게. 평균. 자, 얼마일까? 더해서 3으로 나누면 2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2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2네. 자, 이제 그러면 밑에다가 편차를 계산해 볼까? 1은 2보다 1개 작겠네. 2는 2보다 같겠네. 3은 2보다 1개 많이 했네. 편차의 합은 제로지, 맞지? 자, B 학생은 어떨까? 편차가 0, 0, 0이네. 평균이랑 똑같이 해서 얘는 아주 어떠니 일관되게 똑같이 하는 애네.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1인데 편차가 플러스 2고 편차가 마이너스 1이지. 자, 편차의 합은 제로 맞니? 전부 다? 네. 맞지? 근데 이 세 사람은 평균은 다 2인데 그럼 누가 평균적으로 턱걸이를 더 잘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평균적으로 실력이 똑같거든. 맞지? 그럼 우리는 평균이 같으면 이게 다 똑같은 거야? 분명히 뭔가 한 개수가 좀 다르지. 이때 뭐가 달라지냐면 바로 평균은 같을지라도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편차의 합은 제로가 되는데 우리는 평균에서 떨어진 수치가 틀려. 조금씩 다. 이게 평균에서 떨어진 수치가 편차야. 얘가 떨어진 수치가 좀 뭐가 많지? 자, 이거를 그냥 더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하나 하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편차를요 제곱을 합니다. 이걸 제곱하면 얼마가 돼? 1 되고 0 되고 1 되지. 이게 뭐냐면 얘는 위쪽으로 1만큼 잘했고 얘는 아래쪽으로 1만큼 못하는 거야. 근데 이걸 그냥 더하면 제로가 되니까 우리는 평균에서 얼마나 잘하고 못했는지를 수치로 만들기 위해서 야 너네 숫자들 좀 제곱해봐. 그러면 너는 1점 위에 있는 것도 1이고 너 1점 아래에 있는 것도 1이야. 다 양수로 다 바꾸어서 떨어져 있는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수치로 바꿀 거야. 너는 다 2점이니까 평균이 편차가 0이니까 너는 제곱해도 편차 제곱이 다 0, 0, 0이야. 너는 평균과 떨어지지 않았어.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떨어진 정도가 똑같아. 자, 너는 편차를 제곱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니? 1, 4, 1이 되지. 맞지? 자, 얘는 평균과 떨어진 정도가 어떻니? 얘들보다 수치가 어떻니? 제곱을 한 수치가 훨씬 더 크지. 그래서 우리는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수치화시킬 때 편차를 제곱해서 싹 다 더하면 그냥 더하면 0이지만 제곱을 해서 더하면 음수든 양수든 위로든 아래로든 떨어진 애들은 다 양수로 바뀌어서 더해지기 때문에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떨어져 있는 정도가 숫자로 합산이 되면서 떨어져 있는 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숫자의 합이 커지는 거야. 한마디로 이 숫자의 합이 크다는 거는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편차 제곱의 합이 되는데 이 합을 숫자가 너무 나중에 커지면 그러니까 개수로 나누는 거야. 만약에 다 3번 시험을 봤으면 3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편차 제곱의 합을 개수로 나눴으니까 편차 제곱의 합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하냐면 수학에서는 분산이라고 이름을 해. 분산. 분산이 뭐냐면 흩어져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를 수치로 나타낸 거야. 이 분산을 루트 씌우잖아. 이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그럼 표준 편차가 하는 게 뭔데? 평균에서 쟤는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표준 편차나 분산의 수치가 크면은 평균에서부터 잘했거나 아주 아예 못했거나 멀리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수치로 이해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표준 편차야. 자, 결론은 그거야.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뭐를 구해야 돼? 1단계 평균을 구해야 돼. 평균을 구해서 별량과 평균의 차이인 편차를 구해야 돼. 그리고 그 편차를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돼? 편차를 제곱해서 합쳐야 돼. 그리고 그거를 뭐로 나눠야 돼? 전체 개수로 나눠야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분산이고 표준 편차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씌워야 돼? 루트 씌워야 그게 표준 편차야. 이 단계를 거쳐야 돼. 요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고 거치려면요. 싹 다 더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얘가 평균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요 밑에다 뭐를 적어야 돼? 편차를 적는 거야. 평균이 30입니다. 32는 평균보다 2점 잘했지. 26은 4점 못했지. 29는 1점 못했지. 34는 4점 잘했지. 28은 2점 못했지. 31은 1점 잘했지. 이거를 싹 다 더하면 0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산을 구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잘했든 못했든 위로든 아래로든 떨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편차를 어떻게 한다 했니? 제곱을 하는 거야. 자, 얘는 떨어진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 야, 4라고 보자. 얘는 16으로 보자. 얘는 제곱해서 1로 보자. 얘도 16으로 보자. 얘도 4로 보자. 얘도 떨어진 거리를 1로 보자는 거지. 이것이 각 점수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즉 수치화시켜서
책정한 거야. 이거를 싹 다 더하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수치 합이 나오는 거야. 다 더하니까 1에 더하면 20이고 1에 더하면 20이니까 22가 나오네요. 22? 이 수치가 뭐가 왜 안 맞아? 6, 7이면 42가 나와야 되는데 20, 20이니까 42가 나온다 했지. 자, 그래서 이 편차 제곱의 합을 뭘로 나눠야 돼? 별량의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6으로 나눈 거야. 자, 이게 이름이 뭐라고? 흩어져 있는 정도 분산이라고. 그럼 나는 이걸 뭐 해야 된다고? 루트 씌우면 그게 뭐가 되는 거라고? 표준 편차가 되는 거라. 이 순서를 기억하라고. 편차를 구해서 제곱해서 다 더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게 분산이야. 근데 표준 편차는 분산해서 스톱하면 안 되고 그걸 뭐 씌워야 돼? 루트를 씌워서 예를 들어 16이면 루트를 씌우면 4로 줄어들지. 수를 좀 더 작게 표현해서 표현할 거야. 너무 숫자가 크면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분산이 크면 표준 편차가 숫자가 크게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분산 자체가 수가 너무 커지니까 루트를 씌워서 작은 수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의 숫자를 가지고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정도가 크구나. 평균에서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구나. 평균 가까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그것만 한두 번 반복해서 듣고 네 입으로 다시 풀었을 때 답 안 틀리고 다 맞출 수 있잖아. 그럼 요 시험지는 다 맞출 수 있겠네요. 되겠니? 이거 말고 또 있었어요? 이거밖에 없네. 국가에서 영상 보내주면 집에서 한 번 더 반복하고 뭐 한번 연습 좀 몇 번 해놓고 시험 보면 수행표가 보는데 지장 없을 거야.